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소식은 이겁니다. 파월 의장. 어제 저녁에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는 그런 연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당분간 금리 동결, 당분간 금리 동결이에요. 이게 이 기사에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장 이 어제 했던 얘기를 잘 요약하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경제 영향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 없다.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파월 의장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뻔한 거예요. 이게 그 중앙은행장들은 어떤 경기에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본인들의 어떤 통화 정책, 그 거시경제 뷰를 잘 바꾸지가 않습니다. 미중무역 분쟁급이 돼도 솔직히 좀 잘 늦게 반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미중무역 분쟁 초창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미중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나서 해결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금리를 좀 인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은 통상적으로 한 발 느리다라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전염병 이슈 따위로 통화정책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말이 나왔고요. 그대로 됐고, 이 정도? 지준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재정증권 매입 속도를 늦출 의향이 있다. 만약에 살 만큼 샀으면은 양적완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인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은 미국 시장은 일단은 어제 윗꼬리가 길게 일단 달렸습니다. 선물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양봉의 윗꼬리 길게 달린 거고, 현물 차트를 보시면은 갭상승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혼조 마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완화 속에 혼조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혼조 마감에는 이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파월 의장의 이런 연설 내용은 증시를 상승시키는 재료도 될 수 있고 하락시키는 재료도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증시를 상승시키는 재료라고 한다면은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경제는 낙관적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디 나왔나? 고용시장이 괜찮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 갖다 붙이면은 주식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그래도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다,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시장이 야 저거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게 이거 네가 금리를 동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계속 금리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 동결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불안감으로 콕 집으면은 그것 때문에 주식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재료를 갖다 붙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은 일단은 갭상승의 음봉, 그렇게 해서 상황이 혼조 마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우 거의 보합이고, 다우 약보합, 나스닥 0.1%, S&P 0.1%, 이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별개다라는 거 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솔직히 갭 상승을 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어제 이게 원웨이 상승이라고 볼만한데, 어제 원웨이 상승할 만한 자리가 아닌데 원웨이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 개인들이 풋옵션 베팅을, 이 수급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솔직히 앞에 미래를 보는 것보다 지난 걸 해석하는 데 좀 유용한 것 같은데, 1월 말에 개인들이 풋옵션 500억 넘게 들어왔고, 이 물량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 엿먹어 봐라 이러고 나서 지수 올리고,
이 물량을 끝까지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솔직히 이번 주도 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 있었던 일 놓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근데 미래를 보는 거는 솔직히 좀 아무튼 옵션 포지션으로 미래를 본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사실상 이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 그런 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은 시장 움직임이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아마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어떤 테스트를 하는 날이 어떤 테스트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장중에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보면 뭐 결국은 보합이나 뭐 많이 상승 많이 하락하지도 않는 그냥 그럭저럭 적당한 장중에 사람들만 갖고 노는 그런 날들이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중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장중에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쨌든 봐야겠죠. 뭐 아무튼 이번 주 월화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주식 매수 안 하고 기다립니다. 주식 매수하기는 아직 주도주들이 비싸고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다 너무 비싸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간 조정으로 개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매수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안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쿠팡이나 옥션 이런 데 가갖고 맨날 뭐 100원이라도 싸게 살라고 올킬데이 뭐 아니면 뭐 쿠팡 추천 제품 이런 것들 뭐라도 싸게 사면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왜 10,000원짜리 옷 사면서 저 1, 2만 원짜리 물건 살 때는 100원, 200원 따지면서 왜 주식 살 때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삽니까? 그죠? 어, 그딴 뭐 참치, 뭐 옷 하나 싸게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을 싸게 사야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아보시면은 조금 더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너 이러다 못 사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한번 오긴 옵니다.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결국 갭상승해서 장대양공 뽑아냈는데, 이 갭상승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뭐 그냥 별다른 이유 없어요. 어쨌든 투기적인 흐름으로 오른 건데, 이렇게 오르면 결과적으로 다시 뭐 최소한 안 내려와도, 아무리 안 내려와도 291까지 내려오고요. 솔직히 280.5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마 깰 겁니다. 이거 붕괴시키고 아마 한번 박살나긴 날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 봐야겠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 뭐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양봉이 좀 길게 나와서 어제 50달러 선 넘어서 좀 마감을 했으면 국제유가가, 그러면은 좀 기술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반등하겠다는 사인으로 봐서 매수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종가가 50달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한 번 더 빠질 필입니다. 예, 삐디 한 번 더 빠질 필이에요. 여기서 65에서 49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거 한 번 더 빠지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뭐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아마 한 번 더 철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구리가 좀 견조하네요. 그죠? 어쨌든 구리 수급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 신흥국 자산들은 한 번 더 철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좀 이제 뷰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드립니다. 2차전지 친구들,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삼화콘덴서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쟤네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도주로 보긴 봤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I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쉬었다 갈 타이밍에 안 쉬고 자꾸 지금 쇼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요. 그리고 자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꾸 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들 중에 이런 게 있죠.
건전한 상승이다 아니다라는 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뭐 주식이 꼭 천천히 이렇게만 올라야 뭐 건전합니까? 그죠? 어쨌든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개념에서 전통적인 뭐 가치 투자나 뭐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 사회적 통념상 이렇게 천천히 많이 오르는 걸 이런 걸 보통 제가 건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간 제가 삼성 SDI나 2차 전지에 기대한 건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뭐냐면은 길게 오랫동안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좀 많이 오랫동안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뭐 6개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되는데 지금 삼성 SDI가 제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떤 재료나 뭐 그죠? 어떤 재료나 이슈를 가지고 주식이 급하게 움직일 때나 아니면은 뭐 테마주, 뭐 중소형주에서 어떤 세력들이 급하게 올릴 때, 돈 없는 세력들이 급하게 작전을 칠 때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1번보다는 이런 2번 모양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건 솔직히 좀 빠지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게 빠지고 좀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리죠. 원래 비싼 주식은 제일 재미없다고.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버리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낄 때까지 올라왔고 수급상으로도 뭐 어쨌든 차트가 쉬는 모습을 안 보인다. 이러면 단기 누적이 아니고 이러면 오버슈팅 나오면서 바로 그냥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뭐 정배열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이 슈팅이 나와버리고 매수 세력이 힘을 다해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근데 솔직히 뭐 지금 와서 이게 바로 죽는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솔직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말한 25만 원 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25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좀 말이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25만 원 내려오면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삼성 SDI를 25만 원 내려오면 샀다가 뭐 여기서 다시 가야지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뷰를 바꾸겠습니다. 2차 전지 친구들이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는 테슬라 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서 2차 전지주의 상승을 굳이 뭐 설명을 하는 것 같다면은 굳이 뭐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번에 테슬라가 올랐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차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무섭게 올랐는데 이제는 잘 못 오르고 있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테슬라 갖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우리 테슬라 가지고 주가로 한번 뻥튀기를 해먹을 건데 근데 가만 보자. 테슬라만 갖고 해먹으면 서운하지 않냐? 테슬라에 납품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지? 야, 삼성 SDI하고 코리아에 2차 전지 친구들이 있다. 걔네하고 같이 베팅하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쭉 시세 먼저 끌고 올라왔고 삼성 SDI는 아주 뒤늦게 테슬라가 이 마지막 폭등을 할 때 이제서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발 주자인 거예요.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런 친구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주도주였고요.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2차 전지나 전기차의 주도주였고, 테슬라가 이제 끝나가죠. 그런 와중에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친구들까지 이렇게 올랐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다면, 이거는 좀, 그죠?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이런 주도주가 아니고, 이거는 죽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싸기도 하고. 만약 여기서 다시 이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끝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예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삼성 SDI를 기대하셨던 분들,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안 까이는 게 우선입니다. 예, 돈 안 까이는 게 우선이에요. 예, 지금 가격적 메리트나 저런 종목을 들어가서 돈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뭐 거의 위험이나 수익을 대비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쪽에서는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단기간에 오르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안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친구들 월봉이나 이런 걸 쭉 봤었는데 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여기 전고점 돌파하려면은 얘네가 월봉인데 지금 두 종목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려면은 여기서 짜불짜불 기어 올라서 여기서 몇 달 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고점까지 뭐예요? 빠바박 랠리가 나와버렸죠. 이거 전고점 돌파하겠다는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느낌이 싸하긴 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나 얘네 보면 이거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이러다 말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삼성 SDI 폭등하는 거 보고 어제 약간 좀 생각을 굳혀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세를 빨아먹는 거고요. 만약에 나 밑에서 샀다. 그러면은 뭐 5일선 깨지거나 할 때까지 끝까지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슬슬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돈을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오늘 언급할 만한 거 없죠? 예. 형광등이 지금 저기 안전기가 나가가지고 안전기 사다 갈아야 되는데 어제 가니까 가게가 문 닫아서 못 샀네요. 지금 보시면 불이 좀 어두침침해요. 하여튼 저기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집에서 전구나 갈고 그러고 있겠습니다.